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이러한 개념들을 좀 배워봤고, 이걸로 문제도 좀 풀어봤고, 이제 또 다른 개념들 추가로 더 나갈 거예요. 내가 지금 약간 코가 막혀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잠시만요. 오늘 해볼 거는 일단은 요거부터 시작을 좀 할 겁니다. 제가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거고, 잠깐. 이러고 자, 약간의 코드를 좀 작성을 했어요. 밑에다가 하나를 좀 더 추가할 건데 이렇게 하자. 자, 태그를 좀 적었고요. 일단 어제 배웠던 개념 활용해서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지금 이 섹션, 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이 섹션의 형제는 누구? 이 친구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섹션의 자식은 몇 명? 자식은 둘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섹션의 후손은 총 몇 명? 4명이 되겠죠? 자식도 후손이고 얘도 자식이니까 후손이고 그 안에 얘도 후손이고 얘도 후손이에요. 얘는 후손은 아니겠죠? 음. 그럼 다시 태그는 총 몇 개? 12개.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제가 여기 밑에를 체크하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면서 세트가 된 거겠죠? 12개. 그러면 배우는 총 몇 명? 엘리먼트는 몇 개? 6명. 네. 이런 기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얘네를 가지고 자, 이런 코드를 작성했어요. CSS 코드를. 지금 우리는 div 배우를 찾아가서 글자 크기를 6배로 늘려 그리고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 라고 명령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다 바뀌었죠. 왜냐면 div들이 다 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제 해봤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제가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지금 이 주석을 풀면 누가 바뀌어요? 제가 이 주석을 풀면 현재 태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블루가 적용되는 애가 일단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고 있으면 누가 적용이 될 것인가. 자,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상하신 결과가 맞는지 보고.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주석을 풀면 누가 바뀔까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밑에.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얘가 안 보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주석을 풀면은 누가 바뀔 것인가? 방금 전 상황이랑 사실 다를 게 없겠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보여드렸어가지고 이제 추측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사실 깊을 것도 없어요. 정말 간단한 친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쓰면 어떤 의미예요 이거? 이 오른꺽쇠
네, 이건 자식 선택자예요. 자식 선택자.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선택자 혹은 젠코딩에서 쓰는 이 오른꺽쇠는 자식 선택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이건 그냥 두 배우를 선택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컴마 같은 걸로 구분자를 둬서 여러 개의 배우를 한 번에 찾아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 이제 어제 몇 가지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컴마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쓰고 나서 한 칸씩 띄죠. 띄어쓰기를 하죠. 이 띄어쓰기는 사실 붙어도 상관이 없는 애입니다. 근데 가독성을 위해 하는 것 뿐이에요. 이 자식 선택자였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바도 그렇고 뭐 HTML도 그렇고 CSS도 그렇고 항상 코드들은 가독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띄어쓰기 하나로 이제 좀 구분을 잘 지어준다던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띄어쓰기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가독성을 위해서 띄었다고 하기에는 뭐 한 칸밖에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거는 띄어쓰기를 그냥 쓰면 잘 눈에 안 도드라지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제가 이거는 후손 선택자였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좀 수정할 겁니다.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자, 일단 얘를 주석을 좀 걸어놔야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해주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추가했어요. 제가 추가한 HTML 코드. 자, 여기서 이 컬러 블루라는 주석 걸려있는 이걸 풀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누가 파란색이 될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위에 거 3개 바뀝니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는지 봐야겠죠. 일단 섹션으로 시작한 이 친구. 이만큼 안에 있는 애들은 이 섹션의 다 후손이네요. 그쵸? 얘 빼고는 지금 이 HTML 코드 안에서 이만큼은 다 섹션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 중에 div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안에 div가 어디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div를 선택 다 되는 거예요.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오른꺽쇠를 넣는다면 그때의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것도 주석을 잠깐 걸어놓고 이렇게 한다면 누구만 바뀔 것인지. 자, 예상한 결과가 맞는지 보시고. 맞아요. 왜 그래요? 자식은 내 밑에 있는 바로 직속까지만 자식이니까. 그럼 지금 섹션에 자식으로 div가 누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일단 이 섹션한테 자식으로 얘가 있네요. 일단 얘 하나. 그리고 다음 섹션 나왔는데 자식으로 섹션이 있죠. div는 없어요. 뭐 다른 자식이 있나 봤더니 형제가 없네요. 얘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내비 이 div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div니까 여기서 선택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 섹션을 또 볼게요. 다음 섹션이 없네? 없네요. 이 div는 섹션의 자식인가요? 아니죠. 내비의 자식이죠. 여기에 갇혀 있는 거니까 이 섹션의 형제로 존재하는 div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얘는
섹션의 형제로 얘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애였으니까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를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꼬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HTML 코드를 작성할 때 이 부모 자식 관계와 후손의 관계를 잘 따져가며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는 거죠. 순수하게 내가 처음부터 짜내려고 한 코드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쓸 거예요. 근데 남이 써놓은 걸 내가 분석하는 입장이라면 이걸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면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작업도 빨리 할 거니까 이런 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자가 지금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가고 있고 그 배우들 중에서도 우리가 콕콕 집어낼 수 있어야 되죠. 찾아가는 배우를, 엘리먼트를. 그런 연습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div한테 컬러 레드를 줬어요. 여기서 div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css도 위에서 아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는 방향에서 봤을 때 일단 얘가 가서 일을 합니다. 글자 크기 다 키웠죠. 초록색 다 입혀요. 그리고 얘가 밑에 나왔으니까 그럼 얘에 해당하는 애는 컬러 블루로 바꿔. 그래서 바뀌었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div 자체를 다시 고른 다음에 레드를 줬어요. 근데 얘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자, 제가 이거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일반적으로 코드는 CSS 코드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스타일 코드가 속성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그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만 놓고 보면 돼요. 얘만. 얘랑 얘만. 위치상으로는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우선순위를 가져서 얘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랑 얘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실래요? 선택자에서의 차이. 생각해보세요. 이 선택자 둘은 얘는 div 배우를 찾아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배우를 찾아가 라고 하고 있죠. 그럼 누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누가 조금 더 디테일하죠? 얘가 디테일하죠. 얘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고 얘는 좀 더 좁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선택자가 더 좁은, 더 디테일하게 세팅이 되어서 더 좁은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되면 걔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컬러 블루 얘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div만 찾아가 라고 한 것보다 얘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콕 집어냈으니까 선택자는 우리가 해당 엘리먼트를 찾아가기 위해 선택하는 요소였는데 그 선택하는 부분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스타일이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높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쌓아가며 스타일을 입힐 때 이런 걸 잘 따져가면서 입혀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코드를 작성할 때요. 지금 얘가 위에 있든 얘가 아래에 있든 어차피 얘네 둘 상황에서는 얘가 우선순위가 높다였잖아요. 이 선택자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코드를 보통 이런 식으로 짜요. 이 위아래 위치가 바뀐다고 적용되는 결과가 다르지 않죠. 그쵸? 이 위아래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코드는 짧은 것부터 점점 길어집니다. 이렇게 선택자 부분이 보통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안에도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은 파고드는 과정에서 뭐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칠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선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점점 선택자는 길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짠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 그래야 그것도 가독성에 도움을 주니까. 우리가 이 HTML 태그에 적용된 스타일을 파악할 때 순차적으로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가독성에 영향을 주니까. 자,
그럼 제가 다시 이거 올려놓고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건 알았지만 얘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오른 꺽쇠를 없앤다라는 건 후손 선택자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겠죠. 얘를 없앴을 때는 파란색이 더 적용되는 애가 생길까요? 생기겠죠. 왜냐면 이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더 디테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섹션의 후손이라는 이것도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div 하나만 던져놓은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니까. 자,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이거 일단 걸어놓고 얘는 자식과 후손은요, 이거 제가 이거 주석 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를 풀면 일단 얘가 빨개질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지금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는 하나밖에 없다는 건 위에서 아까 봤으니까.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얘를 이기고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얘를 이긴 게, 이 친구가 얘를 이긴 게 위치 때문일지 아니면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때요? 레드가 있나요? 없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후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식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자, 후손과 자식은 우선순위가 동등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으로 쓰든 자식으로 쓰든 이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뭐 누가 더 디테일하냐를 따져가면서 작성을 했을 때에는 얘네들은 의미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위치를 봐줘야 돼요. 누가 위에 갈 거야, 누가 아래 갈 거야 이거 봐줘야 돼요. 진짜 단순히 의미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자식이 좀 더 디테일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갈 때 적용이 이렇게 된다. 이해되실까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강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선택자가 디테일할수록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길 거예요. 왜 이게 안 먹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를 더 써볼까요? 태그는 그냥 두고 이거 잠깐 빼고요. 이 앞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스타일을 보세요. 이 레드를 풀면 누가 빨간색이 될까요? 이건 이제 코드도 봐야 되니까. 일단 지금 밑에 CSS에서 말하고 있는 선택자가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를 찾아가라 라고 하고 있어요. 디테일하죠? 자, 이 친구 주석을 풀면 일단 섹션의 후손 중에 누가 섹션이에요? 얘 후손 중에 이만큼 중에서 누가 섹션? 여기 있죠? 이 섹션한테 div라는 자식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일단 패스. 없으니까. 그 다음 섹션은 여기 있죠? 이제 자식으로 div 있어요? 없죠? 얘도 패스. 그럼 그 밑에 없네요? 그럼 얘는요? 얘는? 바뀔까요? 이거? 레드로? 얘는? 못 바뀌죠?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왜? 섹션에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게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섹션에 후손으로 있는 섹션의 자식 div예요. 얘는 지금 이 div는 섹션에 후손으로 있는 섹션의 div예요. 여기 중간에 섹션이 하나 더 있어요? 없죠. 얘는 그냥 섹션의 자식 div이고 섹션의 후손 div예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태그가 우리 코드에 지금 없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지금 상황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를 얘 바꾸는 건 의미가 없고 뭐가 좋을까? 하나 정도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태그를 살짝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금 레드가 일단 먹고 있죠.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자, 얘는 어떨까요? 이거 주소 풀면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누가 블루가 될까요? 자, 우리 코드상에, 우리 화면상에서 빨간색이 사라져요. 얘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겠죠? 얘는 왜 됐느냐?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섹션에 후손으로 있는 div예요. 자, 그럼 섹션에 후손으로 있는 애들 중에서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div 일단 하나 나왔죠. 그리고 다른 거 있어요? 없죠. 지금 얘를 기준으로 보나 얘를 기준으로 보나 어차피 둘 다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원래 레드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밑에서 블루 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겨서 블루가 된 거죠. 그럼 이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레드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후손 자식 섞었어도 얘네들의 우선순위의 비교 결과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치에 따라 간다. 단 얘가 이게 빠져버리면 얘가 빠지지 말고 얘가 빠집시다. 자, 이게 빠져버리면 얘를 다시 올려놓고 얘가 빠져요. 이제 이거 잠깐 주석 그리고 이 친구가 빠집니다. 자, 이거 주석 풀면 아까처럼 얘가 블루가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중에 블루가 바뀌는 거 일단 그 논외로 치고 얘가 블루로 바뀔지 안 바뀔지만 보면 돼요. 얘는 안 바뀌겠죠? 다른 애가 바뀌는 거죠. 얘가 안 바뀌는 이유는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div 이것보다는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 아니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 얘가 하나 더 디테일한 거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한 이런 예시를 들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얘를 좀 활용할 때는 좀 더 많이 헷갈리고 좀 더 많은 구조가 쌓이거든요. 실제로 선택자가 그냥 대충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선택자 길이가 한 요 정도 되기도 해요. 막 이렇게 이런 것도 흔해요. 사실 실무에서는 되게 흔해요. 우리가 이렇게 긴 거를 할 일은 딱히 없긴 한데 실무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심지어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거 태그 이름으로 안 쓸 거거든요. 태그로 이렇게 안 써요. 여기 뭐 별명을 붙이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얘를 호출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갖다가 할 건데도 이만큼 길어요. 그만큼 구조를 우리가 따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따지면 나는 얘만 바꾸고 싶은데 얘네가 같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모 관계, 후손 관계 이런 거를 잘 따져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택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이번에는 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자, 여기다가 컬러 레드를 주면 당연히 저 ASD라는 글자는 레드가 될 거고, 폰트 사이즈도 뭐 한 이렇게 주면은 당연히 6배가 돼서 커지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해봤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지금 방금 이 두 스타일 속성을 제가 복사를 한 거고 여기다가 지금 붙여넣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얘한테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ASD는 아까처럼 얘가 주석이 풀려 있는 것처럼 적용이 될까요? 자, 이거를 예상하려면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릴 건데, 폰트 사이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 스타일 속성, 이 CSS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div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할 건데, 폰트 사이즈 이거는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글자 크기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div 크기가 변환되는 게 아니라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예요. 그리고 컬러도 마찬가지.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div 자체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는 개념을 붙여넣기 하면 될까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얘 볼게요. div는 글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div라는 엘리먼트 태그는 몇 개를 가지고 있죠? 글자를 ASD라고 해서 총 3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섹션은 얘는 몇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 수, 얘는 글자 수가 하나예요. 하나. 왜 하나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하나예요. 이거 안 붙여,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섹션은 가지고 있는 글자 수가 없어요. 섹션은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섹션이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div죠. div는 글자예요. 우리 어제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 볼 때 우리가 div, 뭐 섹션, 내비 이런 애들은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네들은 본질이 블록화였어요. 근데 얘네는 뭐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거나 이러면 그때 글자화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얘네 지금 디스플레이 건드린 적 없죠. 그럼 이 div는 블록이잖아요 지금. 그럼 블록한테 너 글자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섹션은 이 div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얘를 실제로 눌러보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걸 표시해줘요.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태그 그 뭉티기를 이렇게 줄여서 볼 수도 있고 늘려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섹션은 이 안에 갇혀있는 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다 닫아놓고 이 상태로 얘를 딱 열면 섹션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div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ASD라는 텍스트는 섹션 게 아니에요. div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div는 블록이라 글자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줄바꿈 하나 했으니까 얘는 한 칸의 공백으로서 한 글자 역할을 하긴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걸 빼면 그럼 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붙여넣기 하면, 이거 붙여넣기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생각해보면 당연히 안 돼야 되죠? 근데 돼요. 제가 지금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린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돼요 얘는. 자,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div라고 하는 이 친구한테 너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어 라고 하면 얘가 되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제는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div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얘가 되는 개념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div 하나예요. 하나. ASD라고 하는 텍스트는 내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해되실까요? 그런 개념인데 그럼 얘 도대체 왜 돼? 자, 이게 되는 이유는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과 컬러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은요, 디폴트 값이 뭘까요? 그러니까 기본 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네. 이게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가 우리가 따로 정하지 않고 글자를 쓰면 얘네들은 일정한 크기로 글자가 쓰여지죠. 이렇게 그냥 바깥에다 쓰나 아니면 뭐 div에 가둬서 쓰나 어쨌든 글자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글자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제 봤던 거에서 레터 스페이싱 아니다 폰트 웨이트가 이제 볼드가 굵게인데 노멀 같은 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기본값으로 어느 정도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폰트 사이즈는 기본값이 이 친구입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 이네릿이라고 하는 얘는 상속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속이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하는 상속과는 조금 다른데 뭐 비슷해요. 어쨌든 물려받는다라는 개념은 얘도 맞는 거니까. 자, 얘는 이 이네릿이라고 하는 기본값은요. 부모한테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을 내가 물려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div한테 폰트 사이즈라는 스타일 속성을 안 줘도 기본값 때문에 이네릿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 섹션에서 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폰트 사이즈를 6배로 해 했어요. 근데 얘는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div한테 글자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div는 섹션의 자식이고 그죠? 이 상황에서 div가 폰트 사이즈 이거 물려받아야 되네? 내가 이거 물려받아야 되겠다. 나도 6배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6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섹션한테만 부여를 해도. 자, 컬러도 마찬가지 개념. 얘도 기본값이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냥 검은색으로 나와요. 근데 얘는 블랙이 아니라고 했어요. 얘가 블랙이 아닌 이유 컬러의 기본값도 이네릿이니까 상속이니까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를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여기 HTML이라는 공간에다가 지금까지 쓰던 태그들은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body라고 하는 이 태그 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드를 짰죠. 이게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맞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만큼의 것들을 처음 봤죠. 지금 이런 거 없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었죠. 이 코드펜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이 HTML 영역 안에 이것까지 내포시켜 놓은 거예요. 어차피 여기 HTML 코드 짜라고 공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기본으로 필요한 거니까 이만큼까지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 너네는 코드만 짜라고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걸 없이 했어도 코드가 문제없이 화면에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HTML 코드로 HTML 태그로 시작해서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는 이 안에 바디 안쪽에 적는 게 맞아요. 우리가 나중에 JSP를 실제로 사용할 때도 이걸 쓸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타이핑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외워서 타이핑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컬러에 대해서 그 어떤 곳에서도 지정한 적이 없는데 이네릿이라는 기본값 때문에 블랙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블랙이라는 걸 물려주고 있는 누군가는 스타일 속성으로 컬러가 블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게 정확히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딘가에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치 속성 안에 블랙이라는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디 안쪽에 태그를 썼을 때 자동으로 이네릿으로 그냥 블랙이 써지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얘를 본 김에 얘를 좀 간단하게만 안내를 드릴게요. 이 부분
doc 타입 html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이 도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큐먼트가 문서예요, 문서. 문서를 보통 이제 도큐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당 문서의 타입은 html이야 라고 한 겁니다. 그냥 정의한 거예요, 정의. 그렇게 해서 html로 쓸 거니까 html이라는 태그가 나와요. 그리고 랭, 얘는 뭘까요? 얘는 랭귀지를 줄여놓은 겁니다. 랭귀지, en, 영어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헤드, html 태그 안에는 이제 헤드라는 영역과 바디라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요. 헤드 영역에는 이 HTML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 값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추가로 스크립트 같은 걸 적을 때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불러와야 되는 친구들의 링크나 경로 같은 걸 달아준다던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압축시켜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헤드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JSP를 할 때도 이 헤드라는 영역 안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집어 넣을 겁니다. 그렇게 헤드라는 영역이 있고 바디가 있어요. 바디가 실제로 우리가 작성하는 화면을 구성하는 태그들이 될 거예요. 배우들을 그리는 곳. 그게 바디. 그래서 우리는 바디의 안쪽에 엘리먼트를 만들고 태그를 만들고 엘리먼트를 만들어내서 화면을 구성한다.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밑에야 뭐 닫는 태그들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값이 이내리신 애들은 얘네들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나오는 뭐 색깔이나 이런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로라기보다는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A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얘는 파랗죠. 일단 글자색이 파래요. 그리고 밑줄도 그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A 태그가 가지는 기본 스타일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걸 거잖아요. 얘가 기본으로 가지는 능력치. 그쵸? 그러면 제가 이 A 안에다가 자식을 만들면 그 자식의 글자색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파래요. 이해 되실까요? 진짜 컬러의 기본값이 블랙이었다면 A 태그가 가지는 특성은 A 태그 건데 이 div는 글자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블랙이어야죠. 근데 얘는 파랗죠. 왜냐? 부모가 파란 애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상속의 개념. 그리고 이제 흔하게 착각하기 좋은,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게 흔하게 착각하기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냐면 그러면 어차피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네릿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글자색 같은 걸 컨트롤하려고 할 때 그냥 부모한테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이거 두고 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일단 대충 해보겠습니다. 이래도 얘는 레드가 먹을 거고 사이즈도 먹을 거고 이래도 먹을 거예요. 지금 얘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얘는 없어도 똑같은 결과예요. 자, 잘 되네. 그럼 앞으로 그냥 부모한테 주면 되겠다. 근데 부모한테 주면 얘 하나만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찾아가야죠. 원래 스타일을 줄 때는 내가 생각한 것만 주게끔 선택자를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얘만 바꾸고 싶어요. 얘만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적용되지 않게. 근데 얘를 찾아가려고 선택자를 작성했는데 얘네까지 적용이 된다? 선택자를 바꿔가면서 얘만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짠 스타일 때문에 막 이상한 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혼자 개발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누군가가 다른 작업을 해놨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작업한 게 다 뒤틀릴 수도 있어요. 스타일이.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지금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얘를 꼭 찾아가서 얘한테만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일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 둘이라면 이 둘을 선택할 수 있는 약간의 유도리를 가지고 만드는 선택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얘네 둘을 제외한 나머지가 선택될 것 같은 애매한 선택자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속의 개념, 우리가 이 상속이 된다 그래서 막 부모한테만 주고 그냥 글자색 다 쓰지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작업하다가 분명히 한 번쯤은 마주치게 돼요, 이런 상황을. 나는 별 생각 없이 얘 바꿔야지 하고 선택자 골라서 바꿨는데 갑자기 저번 주에 해놨던 요 밑에 있는 다른 코드가 막 이 스타일이 다 깨졌어요. 막 난리 났어요.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게 움직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속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좀만 올리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태그를 쓰고 어떠한 스타일 속성을 썼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뭐 얘가 기본값일 수도 있고 좀 상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못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섣부르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상속인 것 같아 라고 느끼고 밑에다가 때려 박았는데 얘도 물려 받는 거예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럼 무조건 상속이네 이러고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알려드렸던 WS 리스폴스 있죠. 이 사이트를 좀 친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CSS로 가서 여기가 아니지 스타일 여기다가 검색을 해야 되나? 검색하는 데가 어디 하나 있었는데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검색을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컬러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거니까 CSS 컬러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 거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난 스타일 속성만 보고 싶은데 이거 어디였지? CSS 맞는데? 신텍스? 아닌데? 그게 어디죠?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그냥 우리가 속성을 검색했을 때 그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만 이건 근데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서 찾고 갈게요. 하나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합시다. 폰트 사이즈 같은 거는 확실하게 나올 거니까 CSS 폰트 사이즈 프로퍼티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보면 여기 있다. 그냥 검색을 하시면 되겠네요. 검색을 해서 이렇게 CSS에서 제공하는 애를 찾아갖고 들어오면은 밑에 봤을 때 디폴트 밸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폰트 사이즈 기본값 뭐 이내리십니다 이런 얘기했죠. 근데 지금 디폴트 밸류는 뭐래요? 미디엄이래요. 기본값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네리티드 상속 여부가 yes예요. 그러니까 진짜 디폴트 밸류 기본값이 이내리신 애도 있고요. 기본값은 따로 있고 상속 여부가 yes인 애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값은 있고 상속 여부가 no인 애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주로 쓰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값이 얘겠네, 무조건 이내리시겠네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확실하게 하려면 이런 걸 찾을 때 이제 이 사이트가 도움이 많이 되니까 폰트 사이즈 말고도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볼까요? 우리 어제 많이 써봤던. 그러면 CSS 백그라운드 컬러 프로퍼티로 오셔야 됩니다. 이래야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이 친구 디폴트 밸류가 트랜스페런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네리티드는 노래요. 그럼 배경색은 안 물려주겠구나. 그리고 이 트랜스페런트 이 친구는 약간 투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와서 찾아보고
이거 확인해 보고 그리고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테스트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섹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서 섹션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여기다가 div가 만약에 div가 만약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네르스로 물려받았다면, 상속을 받는다면 얘는 지금 당장 이걸로는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div도 블록 요소라 최대화가 될 거니까 크기가 똑같아요, 둘이. 그래서 이걸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보면 너비가 최소화돼야 되죠. 인라인으로 바꿨는데 초록색이 영향이 없죠. 물려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사실 보더가 낫겠네요. 보더라는 친구는 그냥 보시면은 느낌이 옵니다. 그냥 외곽선 씌우는 거예요, 외곽선. 지금 제가 섹션한테 보더를 줬고요. 그죠? 섹션한테 보더를 줬고, 만약에 DIV가 이 보더라는 걸 물려받는다면, 상속을 받는다면, 지금 인라인 블럭이니까 파란색 선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없죠? 이런 건 물려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걸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